오늘은 우리 통영이 통영 섬이 많은 도시이기도 하죠. 제가 알기로는 전남 신안군 다음으로 많은 섬을 가진 지역이 우리 통영이라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울릉도 사건을 봐서 알다시피 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섬을 다시 봐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최근 들어서 또 우리 통영이 섬 연결한다는 것으로 또 알려져서 좀 시끌벅적 들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섬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많고, 장밋빛 전망도 있고, 암울한 전망도 있고 이래서 오늘 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참석하신 우리 심현철 선생님부터 인사 좀. 능력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심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구석구석 시원시원 생활 밀착형 시연 정강호 의원입니다. 신선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영을 사랑하고 섬을 아끼는 김성수 경제학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세 분 다 나오셨는데요. 우선 제가 이제 통영 사람들한테 섬은 무엇인가? 통영 시민, 그러니까 우리에게 섬이란 어떤 것인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섬은 우리 통영의 섬이란? 저는 주로 듣기로는 힘든 곳, 어려운 곳, 이런 이야기만 많이 들었습니다. 섬의 낭만 이런 거는 너무 사실은 섬 사람들의 아픔을 잘 모르는 너무 미화된 단어 아닌가 싶고요. 주위에 들리는 말들도 옛날에 섬에 사셨던 분들이 육지로 많이 나오셨나 봐요, 지금은. 그분들 말씀이 대부분 다 아까 힘들고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섬은 우리 통영의 원천입니다. 우리 통제형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은 통영성 안에 사는 사람들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다 섬 곳곳에 사람이 살면서 또 우리 통영으로 나와서 또 장도 보고 가고 또 그렇게 영위를 해왔던 곳이다 보니 그전에는 섬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음으로 해서 섬의 발전이 되곤 했었는데, 지금은 섬에 점점 쇠락을 하고 사람이 줄어들고 하면서 섬의 본 고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도 섬이 고향으로 두고 있는 저 같은 경우에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선생님, 섬은 어떤 것입니까? 통영 시민들. 제가 볼 때는 통영이 관광 도시고 그 중에 이제 육지의 어떤 관광 자원보다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통영의 섬은 지금 낭만도 말씀하시고 어업의 전진기도 이야기하셨는데 관광의 대안이 섬이 될 걸로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 선진국 사례나 가까이는 신안군을 비롯해가지고 신안 자체는 섬밖에 없으니까 섬을 통해서 가치를 높이고 이제 먹고 사는 입장인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통영의 지형, 다도해, 한려수도의 시발점인데 섬이 있기 때문에 통영의 아름다움이 빛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섬이 없으면은 통영이 그렇게 빛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육지와 섬이 아직 소외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육지 사람들이 섬 사람을 아직까지 차별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섬이 통영인들에게 갖는 섬이란 이런 이제 의미를 이제 한번 훑어봤는데요. 그럼 지금 섬이 맞닥뜨린 문제점과 섬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점은, 그러니까 섬이 지금 당면한 맞닥뜨린 문제,
섬이 맞닥뜨린 문제가 어떤 것인가? 섬에 맞닥뜨린 문제는 결국은 여객선, 이제 섬 주민들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여객선사들의 그 이익이 낮아지고 함으로 인해서 섬에 다니는 횟수가 줄어들고 그거로 인한 또 계속적으로 또 악순환의 연속이 되다 보니까 그런 지금 계속적인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걸 뭐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된다라고는 하나 이게 일부 지자체만의 노력을 가지고는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다. 이건 우리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는 한 지자체에서 끌어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면 결국은 섬은 자꾸 도태되어 갈 것이고 주민들이 사라져 갈 것이다. 그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신 선생님은 지금 섬이 맞닥뜨린 문제는 뭐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저도 인지를 합니다. 아까처럼 인구가 줄고 고령화되고 그 다음에 소득이 점점 저하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어떤 교통수단, 여객선, 근데 이 문제는 여객선 문제는 현상은 맞습니다. 근데 원인이 과연 그냥 단순히 그냥 사람이 주니까 그리고 영업이 잘 안 된 선사의 영업이 안 되니까는 그게 문제다. 이렇게만 바라볼 것인가? 왜 그러냐면 이른바 코로나 시기부터 해가지고 코로나 끝날 초창기까지는 거기에 많은 사람 관광객이 왔었단 말입니다. 그래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그 운항하는 배가 상당히 많이 투입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이제 이익이 충분히 확보되니까. 그러다 지금은 이제 다시 그 관광 수요가 떨어지니 이제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섬에 운항하는 여객선이 과연 몇 척이 되면, 그 다음에 운항 시간이 얼마나 되면 이걸 좀 면밀히 분석한 다음에 이걸 지원할 건 지원하고, 자기들끼리 경쟁이 예한 거면은 뭐 시장의 원리에 맡길 건 맡겨야 되고,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물론 뭐 비단 통영이 섬이 많기 때문에 이제 섬 주민에 대한 문제가 시정에도 상당히 그 정책 방향이 나와야 되겠지만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가 한반도에 의해서 섬은 부속 도서로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 자체가 섬을 부속으로 보는 거예요. 전 근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국가에서도 정책이 섬은 항상 뒷전으로 되어 있어요. 이번에도 물론 관심은 가지고 있는데 섬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를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수도권은 그 지하철 위주로 교통수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물론 뭐 자가용도 많고 뭐 버스도 다니지만은 65세 이상은 수도권은 무료로 복지 차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많은 서울시에서 적자를 보면서 근데 그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섬중앙회 감사위원장인데 섬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가 저희 사단법인 대표 슬로건이에요. 그만큼 섬 주민을 소외시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건 국가에서 그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공익적으로 선사 문제라든지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풀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앞서가는 데는 신안군은 이미 그런 지자체에서 섬이 많기 때문에 모조리 섬에 올인하기 때문에 무료로 타고 다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통영은 아직까지 그런 뭐라 그러는 게 여력이 안 된다고 그럴까요? 섬에 대한 어떤 정책 관심이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그 국가 차원에서 이런 문제는 뭐 삼면이 바다고 섬 숫자가 뭐 3,300개다 어쩌다 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근본적으로 다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섬이 지금 백길이 줄어드는 문제를 제기하셨잖아요. 그 사람이 떨어지고 하니까. 최근 울릉도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울릉도 비싸다. 먹고 마시고 자고 놀고 하루 울릉도를 가는데 다 비싸니까 이제 안 갈란다고 안 갔단 말이에요. 안 가니까 이제 5개 선사가 있다가 하나씩 둘씩 우리는 항복하고 안 갈래 하고 운항을 멈췄지 않습니까? 예. 운항을 멈춰서 뭐 궁극적으로는 뭐 종래 다 멈출 지경까지 왔는데 그러면 이때 이제 울릉도민들은 억울한 사람들이 억울할 겁니다 아마. 아 우리는 뭐 나서부터 여기 태어나서 농사 짓고 고기 잡아 먹고 살았는데 느닷없이 이제 그 백길이 끊긴다. 이런 지경이 오니까 그런 소문을 퍼뜨린 유튜버나 그 관광객들이 밉기도 하겠죠.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는 그 먼 데까지 울릉도까지 가서 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와야 되느냐. 다시는 안 갈란다 하는데 그 집단지성이 작용해서 안 가는 거거든요. 비싸니까. 그러면 울릉도 행정은 뭐 하나 이 말이에요. 그 국가에다가 내밀 게 아니라 울릉군 행정이 변해야죠. 그 지금 정강호 의원님 지금 한산도 사랑도에 사람들 뚝뚝 떨어져서 밤에 가던 여객선도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나마 저녁 때 왔다 갔다 하던 것도. 한산도. 예. 그나마 저녁 때 왔다가 아침에 갔다가 저녁 때 뭐 술을 한 잔 마시고 와도 올 수 있는 그런 배마저 없어졌는데 그게 누구 잘못입니까? 그거는 물론 그거는 누구의 잘못이라고 네. 하기가 참 어려운 게 선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몇 년간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일을 한다고는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적자폭이 커지게 되고 또 그걸 적자폭을 이 시에다가 손을 내밀었는데 시에서는 왜 그 이건 약속하고 틀리잖아 안 돼라고 함으로 해서 자기들이 포기를 해야 되는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애꿎은 우리 주민들만 섬 주민들만 그럼 처음부터는 하지나 말든지 하다가 줬다가 뺐다는 것만큼 어려운 게 있습니까? 지금 그 문제는 지금 특수한 경우라서 우리 지금 논의 대상이 이제 일단 제쳐두고요. 이제 전국의 저는 최근에 백령도를 갔다 왔어요. 한 며칠 전에. 백령도 갔다가 대청도 갔다가 그렇게 오고 또 그전에는 홍도 갔다가 흑산도 갔다가 그렇게 해서 좀 먼 데는 다 가봤는데 진짜 통영하고는 하는 방식이 달라요. 관광객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관광객을 모시고 다니는 그런 그 패키지, 꾸림이 상품이 완전히 달라서 야, 이 통영은 이렇게 못할까 이런 거는 이제 많이 이제 느끼고 왔는데 자, 어쨌든 지금 이번에 우리 그 섬을 얘기하는 것은 한산도 백길 문제는 나중에 더 다음 얘기하고 통영이 섬이 다른 데하고 지금 특별히 매력이 있다거나 특별히 다른 점 뭐 이런 거 혹시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뭐 특별히 섬이 뭐 다른 매력이 있겠습니까만은 또 통영만의 섬의 매력은 그 아기자기함이 매력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물론 뭐 신안이나 이런 섬에 또 가보기도 했지만은 그 갯벌이 드러나는 섬하고 우리는 그렇게 갯벌이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없는 편이죠. 네. 그런 게 비하면은 우리는 이미지 자체가 참 깨끗해 보입니다. 다만 그 양식장의 부자나 이런 것만 빼버리면은 그런 게 없다 손 친다면은 아주 깨끗한 진짜 청정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데 그런 부자들 분도 있고 그런 부자들을 모아놓은 것들이 집화장들이 섬에 가면 곳곳에 처박혀 있다 보니까 그게 눈길을 많이 잡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도 같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좀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는 게 우리 통영의 섬에 사실은 꽤 전국적으로 유명했습니다.
사실은 좀 보십시오. 첫 번째, 아주 과거에는 한산도가 그냥 국어책에 나왔어요. 그렇죠. 한산섬 달걀 밤에 뭐 수레에 올라앉아. 그거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요 최근에 얼마 아까처럼 코로나 전후로 해서 뭐냐면 사랑도나 욕지도가요 꽤 유명해졌어요. 사랑도는 등산으로 등산과 낚시로 유명해졌고요. 욕지는 욕지 그 자체에 있는 투어라든지 그 나름대로 그 하기 전 뭐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로 욕지가 유명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 10년 사이에 과도하게 내리막길이죠. 눈에 한 10년밖에 안 띄게. 됐다 그게 그죠? 눈에 띄게 그 그래요. 보통 느낍니다. 왜? 그 한 10년 동안에 통영시에서 저는 봤을 때 첫 번째 아까 부자 뜨고 이건 옛날에도 있었어요. 첫 번째 핵심이 뭐냐? 마케팅 홍보가 거의 없었어요. 이른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그게 약해졌어요. 아무리 허접한 상품도요 마케팅 홍보 잘하면 팔릴 확률이 꽤 높아요. 좋은 걸 갖고도 마케팅이 일단 약해졌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아까 나왔던 운송수단 승사 그 문제도 부차적으로 발생한 거예요. 예전에는 배도 좀 작았어요. 톤수도 작고 그러니까 작은 비용으로도 운항이 됐는데 아까 관광객들이 많아지면서 선사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배가 커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비용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럼 그 처음에는 관광객을 다 하니까 이익이 충분히 났죠. 그런데 그 관광객이 아까처럼 홍보나 이유에 의해서 관광객이 떨어지니까 그 선사들이 이제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 작은 거는 했거든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 통영의 문제는 말로는 관광섬을 한다고 말을 하고 이수신 순례진이 엄한 소리 많이 해요. 하지만 도시에 있는 관광객들이 가고 싶다는 욕구가 들 만한 그런 마케팅이 안 되고 있는 게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관광 측면에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마케팅 말씀을 하셨는데 안에가 뭐가 있든지 포장이 잘 되면 팔리는 경우도 있고요. 마네킹에 옷을 잘 입혀놓으면 잘 팔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항상 제가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통영은 이름값을 못하는 도시예요. 흔한 말로 재원이 넘치는데도 장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저번에 장사가 뭐 마케팅이랑 마찬가지인데 그건 뭐냐면은 섬이 전 개인적으로 전 섬에 대한민국 섬은 다 다녔어요. 유인도는. 그런데 섬마다 특화된 게 있어요. 장점이. 예를 들면 백령도 다녀오셨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 비행기가 떴잖아요. 사고 병장. 네? 그리고 흑산도 가면은 노을이 얼마나 좋아요. 거기 뭐 저기 유배관 그런 스토리도 있고 영화도 나왔고 하여튼 그런데 통영은 유일하게 소매물도에 기업에서 한 광고 쿠쿠다스 칠성사이다 이걸로 섬을 알린 거지 통영에서 알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마케팅이 부족하다는 게 책임이 있어요. 근데 통영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내가 잘났어. 통영이 전라도 섬보다 좋아. 맞아요. 근데 안 와본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렇다는 거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뭐 거제도 외도가 얼마나 대단했어요. 지금은 육지에도 정원이 너무 좋아져 가지고 배 타고 안 들어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통영이 뭐 장사도를 비롯해 가지고 나름대로 특화된 사유지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섬보다 육지에 섬 정원이 더 많아져요. 순천만 섬 정원이 제일 많이 갑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만큼 우리가 경쟁에서 밀린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안에 가보시고 통영분들이 놀라는 이유가 우리하고 다르니까. 뭐 다리를 놔놓고 연육교를 놔서 그런 게 아니고 섬마다 특화되고 자랑거리가 있는데 우리는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관리 차원의 몇 개 권역의 섬, 욕지권역, 한산도권역, 사랑도권역 해놨지. 그건 관리나 행정 차원이에요. 관광객 입장에서 특화된 관광을 소개하는 그런 전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 드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러네요. 만지도는 뭐가 특화되어 있다, 연대도는 뭐가 특화되어 있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이래 통령은 이래요. 만지도 연대도 하면 끝내줍니다. 예쁘다 이거지. 출렁다리 있다고 그러죠. 네, 예쁩니다. 출렁다리 다 있어요. 뚜미도 하면 끝내줍니다. 진짜 좋습니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단에 보니까 섬은 저쪽 섬은 그 섬으로 먹고 사는 방법이 좀 다르더군요. 그럼요. 그래서 나 처음에 우리 이거 토론회 할 때 신민철 선생님 한 이야기 있어요. 딱 뒤에 딱 들어오는데 관광객들이 통영에 와서 중앙시장 가서 뭐 먹으면은 회 한 사람 먹으면은 한 접시 먹으면 보통 통상 이 정도면은 5만 원인데 어디 가도 부산 가도 서울 가도 대구 가도 뭐 마산 가도 5만 원인데 통영 오면 6만 원 한단 말이야. 좀 더 비싸. 왜 이렇게 비쌉니까 하면 싱싱하잖아요. 신선하고 바로 앞에서 잡았고 아니 그런 걸 먹으러 일부러 왔는데 돈 써서 똑같이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래서 울릉도 같은 경우는 가서 이제 하룻밤 자는데 4, 5만 원만 하면 다 사잖아요, 통상. 근데 7만 원, 8만 원 받으면은 왜 이렇게 비쌉니까? 울릉도 아닙니까? 이제 이런 거거든. 말을 하자면 왜 이렇게 비쌉니까? 국밥 한 그릇 왜 2만 원 합니까? 하면은 우리는 오지니까 올 때 돼지도 그 비용 주고 오고, 마늘도 비용 주고 오고 이래서 비싸다 하는데 그거 진짜 이제 생각을 바꿔서 내가 울릉 군수 같으면요. 국밥 육지에서 8,000원 하면 우리는 7,500원 하면 7,000원 받으러 하겠다. 오히려 진짜 그러면은 비용 부산서 서울서 대구서 창원서 목포서 울릉도 가려면은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가잖아요. 그렇게 비용을 들여서 가면은 야, 이 경치도 좋고 깨끗한데 우리나라 최동단에 와서 내가 국밥을 한 그릇 먹는데 목포시에서는 8,000원 하는데 여기서는 7,000원밖에 안 받네. 그러니까 울릉군 행정이 문제죠, 이건. 그렇게 해서 많이 와서 조금 덜 남아도 나 같으면 막 빨리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통영도 마찬가지라. 이야, 이 통영, 이 아름다운 구경을 하고 광고안을 쳐다보고 동피랑을, 그림 같은 동피랑을 보고 광고안에 와서 그 중앙시장에서 먹으니까 회가 틀림없이 대구, 마산, 창원 가면 이거 한 8만 원 할 건데 6만 원밖에 안 받네. 그것도 싱싱한 걸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이제 욕지도에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 욕지에서 고등어 회를 한 접시 먹으면 육지에서는 6만 원 할 거 육지에서 5만 원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많이 먹고 많이 오고 그러면 고등어 회만 먹고 가나? 자고 마시고 놀고 배 타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쏟아붓는 돈을 갈라주면 되잖아. 나 같으면 어부장터 같은 거, 그 멀쩡한 다리 색칠 안 하고, 몇십억짜리 색칠 안 하고, 그거 보조해주겠다. 마구마구 오죠. 그 통영 그 욕지 좋다, 이런 말 안 해도 막 옵니다, 그때는. 야, 맨날 기차만 타고, 택시만 타고 다니다가, 배 타고 깨끗한 한산도 바다, 남해안 바다 향내 맡으면서 욕지도 가서 그렇게 자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 이제 머리가 팽팽팽팽 좀 돌아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사실은 행정에서 그걸 저는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걸 표 때문에? 아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섬이 저도 가서 이제 이번에 섬을 세 군데 다 돌아봤는데 일단 밥값이 기본 1인분이 2만 원이에요. 밥값이 2만 원 받더라고요. 18,000원 2만 원 받더라고요. 와, 근데 백령도 가서 너무 싸서 놀랐습니다, 진짜. 이걸 갖다가 이제 진짜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 백령도가 인천이잖아요. 예. 철저하게 관리해요. 아니 그게 저는 18,000원 2만 원이 왜 받는지는 알겠어요. 왜 그러니까 이른바 시장 원리에 따라서 우리나라 한식은 반찬이 많아서 이른바 말해서 원재료값이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섬에는 이게 그냥 박리담회가 안 되는 거예요. 박리담회는 사람이 많이 와야 성립을 하는데 섬에는 일단 사람이 많이 올 수 없으니까 그러면 아까처럼 한 개 팔 때 이윤을 많이 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살려면 말로는 자기들이
배로 가져오니까 그게 아니고 내 보니까 그건 요즘에는 운송이 하도 좋아져서 운송비에 대한 비중은 아유수로 줄었고 옛날 이야기고 실제로는 손님이 육지에서는 100명 올 거 섬에서는 10명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10명 받아갖고 뭐 무르산이 금액을 많이 올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 그런데 아까 통영 시내 전체하고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보조를 해주면 되지 않냐? 그거 됩니다. 아까처럼 그러면 그리 하지 말고 1인당 그 하게 되면 얼마를 보조해줄게. 그렇게 되면 가능성은 높은데 시에서 행정에서는 이거 과연 될까? 관광객이 지금보다 2배 더 올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굴레라. 근데 그게 사실은 밥값이나 뭐 이런 것만 보조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관광 있던 인프라나 이게 받쳐줘야 그거하고 결부돼서 효과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이 문제가 있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도 함부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자꾸 섬이기 때문에 비싸야 된다는 그것만 불식시키면 편안한 마음으로 섬 여행 갔다가 오고 좋은 추억도 좀 만들어 놓고 오고 또 다음에 또 가보고 할 텐데 가면 이제 엄두가 안 나거든요. 비싸기도 하고 너무 비싸고 하니까 그건 정말 뭐 행정하고 머리를 싸매고 앉아서 엉뚱한 돈 줄여서 그래도 섬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섬에 태어난 게 뭐 특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싸게 받아야 된다 이런 게 뭐 누가 이렇게 정해준 것도 아니고 육지 사람들 안 오면 또 어쩔 건데요. 그러니까 좀 같이 생각해서 그런데 와서 소비해주고 자고 가고 하니까 숨통도 튀고 육지도 자꾸 그럼 교통 환경도 개선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물가가 민감하지 않습니까? 뭐 자사산 있는 반면에 다들 중산층이나 서민인데 통영시에서 저번에 경남체전을 했죠. 그래가지고 생선회가 비싸다고 그래가지고 솔직히 위원님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직보를 했어요. 물가가 흔히 쓰는 바가지면 관광 자체가 무너지고 도시가 무너진다. 그런 사례가 많잖아요. 일시적일 수도 있는데 아예 발길 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흔히 우리말로 육지에서는 물가 정책을 아직까지 착한 가격으로 펼치고는 있어요. 전부 식당들이 다 참여하는 건 아닌데 그나마 협조가 되어 하고 있는데 행정이 미치면은 위원님 섬 하시니까 섬도 그런 자발적으로 다른 집이 거제 같은 패키지 섬 알죠? 유람선으로 가는데 매우 터져요. 한번 가보세요. 그게 패키지로 되어 있어요. 밥값이 얼마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잠자는 값 펜션 얼마, 식사 뭐 1박 2일 얼마 이렇게 돼가지고 묻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섬에 가 있으니까 편하게 그냥 여기 가서 밥 먹고 자면 여기서 자고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천 쪽이나 전라도 쪽은 섬에 이런 패키지라는 정책 이런 게 마케팅 차원에서 관광객을 섬을 찾는 사람한테 아주 용이하게 잘 돼 있더구만. 오픈이 다 돼 있어요. 정말 편하게. 그런 면에서는 이제 통영은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절박성이 없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이해가 가죠. 정확합니다. 배가 고파야 되는 거예요. 속된 이야기로 그러잖아요. 고기 한 번 잡아가면 매덕 들어오면 되니까 빚 막 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방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자식한테도 그렇게 교육을 시킨대요. 그런 부분도 있긴 미안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체육 때 특히나 뭐 중고 뭐 축구 대회 이런 걸 하면서 또 그런 학부모들이 왔을 때 어차피 시키는 걸 비싼 걸 시킨대요. 내가 이제 대변을 하다 보면은 우리 업주들 그러니까 횟집 업주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비싼 걸 시킨대요. 비싼 걸 시켜놓고 차라리 비싼 고기를 시키지 말고 비싸다 싸다 하면은 이해를 가는데 감성돔을 시킨다든지 또 고급 어종을 시켜놓고 기본이 강하고 이런 식으로. 요게가 비싸다는 이제 통영의 이미지를
그냥 비싸다는 그것만 가지고 왜 이리 비싸느냐. 비싼 고기를 시켰으니까 비싸다. 인식이.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억울함도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죠. 돌돔 시켜놓고 그럼 돌돔 당연히 1kg 20만 원, 30만 원 하는 게 비싸지 당연히. 자기들은 그걸 시켜가지고 또 그 코치나 감독한테 와 이거 자시라고 자기들은 그래놓고 그러면은 그럼 그런 걸 시키지 말고 잡어 썰어주라 해갖고 5만 원, 6만 원짜리 시키면 되지. 잡아가 더 맛있는데 온놈다. 아니 그래 돌돔이니 감성돔 엄청 비싼 거. 비싼 걸 시켜가지고 이걸 갖다 비싸니 싸니 이렇게 하면은 그런 억울하다. 사실 그런 이야기 업주가 하더라고요. 제대로 된 업주 같으면 이거는 얼마고 이거는 얼마인데 그렇게 해도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원 맞는 거예요. 아니 그래 안 하는 집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정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네. 머릿속에 이해가 안 돼요. 나도 좀 놀랐어. 그렇죠? 아니 이해가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돌돔을 아니 잠깐 돌돔을 시키면 아까처럼 메뉴판에 돌돔 얼마로 있거나 아니면 사장님 요 돌돔은 얼마입니까? 돌돔 시가 돼 있어.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골 때리는 일반적인 보통의 그 도시인들은요 시가 하면 비싸다고 다 인지해요. 계절에 따라서 또 네, 그래서 거의 10의 9 이상은 물어봅니다. 아니 그럼 돌돔은 얼마인데요? 물어봅니다. 그럼 20만 원인데요. 당연히 해주죠. 그럼 지가 20만 원 줄 알고 시켜놓고 비싸다 한다고? 저는 도저히 말이 이해가 좀 안 됐어요. 그 예를 들었겠죠.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 예를 들면은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억울한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이제 조금 덧붙이면 그래 이번에 며칠 전에 백령도 대청도를 갔다 왔는데 너무 싸서 네. 내가 지금 인천에서 백령도까지 100km 4시간 걸립니다. 그렇죠. 진짜 그 그렇게 좋은 배도. 그 좋은 배 시속 40노트를 달리는 게 4시간 가요. 그런데 거기에 떨어지면 야 좀 비쌀 것 아닌가 했는데 그 배에 사람 꽉꽉 찼지. 맞아요. 옆만 꽉꽉 차고 오는 게 다음 배 꽉 차가 오고 그러면 착착착착 기계처럼 돌았다가 기계처럼 섬 다 구경하고 다음날 대청도로 가는데 그래 이제 음식이 너무 싸서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왜 이리 싼지 그 이유가 그 영문을 모르겠는 거라. 그래 야 이렇게 하는데 왜 손님이 안 오겠는가? 그 4시간 100끼를 4시간 갔다가 다음날 대청도 가자 하는데 대청도는 그 자연 환경이요. 네, 좋죠. 진짜 눈티 나올 정도로 좋더라고. 이건 뭐 말로 표현이 안 돼요. 흑산도보다 좋아요? 대청도도 예, 어마어마하게 대청도는 커요. 아니 저는 사실은 전라도 지역에서 누가 사진을 갖다 SNS에 올려가지고요. 그 밥값이 만원 적혀 있는 사진을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찬이 많아요. 저 우리 옛날에 오봉이라 하죠. 오봉. 네. 그쫙 있는데 10,000원이래요. 그 저도 또 깜짝 놀랐어요. 이상하다. 아니 통영의 시금치 가격이나 전라도 시금치 가격이나 똑같을 텐데 그게 차이가 나나요? 그 나머지 반찬이 있는 게 그 1만 원 돼 있더라고. 근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1만 원짜리 거의 없을 텐데. 알고 보면 통영에도 많이 있어. 그래서 그럼 거기는 1만 원이 되는데 그러면은 비싼 건 그럼 통영에서 또 왜 그런 거예요? 그걸 양을 많이 주나? 그건 아니에요. 주인의 네. 생각이에요. 철학이에요. 그거는 가격 정책은 주인이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죠. 매일 원가가 얼마인데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이게 그러니까 뭐 10,000원짜리를 2만 원 받을 리는 만만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러면 자기가 경쟁이 안 될 테니까. 안 그렇습니까? 똑같은 한정식인데 요 집은 10,000원 파는데 자기가 내 2만 원 받을래? 받을 수는 있지. 좀 이따 문 닫아서 문제지. 근데 그게 이제 섬에는 뭐 매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점이라든지 이런 게 독점인 경우도 있고 어떤 땐 가보면 주말만 하는 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밥집도 딱 유일하게 한 군데만 있어요. 그렇죠? 미리 비진도 같은 데도 마찬가지인데 미리 예약을 하거나 그래야 되니까 독점 때문에 가격을 15,000원, 2만 원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의 역시 항상 사장 같은 경우에는 좀 그건 독점 아니죠. 그건 독점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2만 원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이 가격 정책이라는 게 이제 메뉴하고 가격하고 이제 사업에 상당한 그 뭐라 그럴까 그 잘 되고 안 되고 결정 짓는데 예를 하나 들으면 사랑도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 섬에는 뭐 생선류만 팔 거라 그랬는데 사랑도 고깃집이 제일 잘 됩니다. 누군지 아실 거예요. 그분이 이제 축협에 계셨기 때문에 고기를 육지에서 받아서 해요. 싸게 파시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거는 가격이라는 것은요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폭리를 취하거나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기회를 보니까 예를 들면 뭐 섬이면 섬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정한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다르게 한다는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게 시장의 원리가 작동을 해가 결국엔 그런 데는 없어지게 돼 있거든요. 아까 뭐 불친절 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친절 하면 결국엔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그 대출되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난 누구나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가보면은 아까처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식당이 거의 18,000원, 2만 원 되더라고. 그게 아까 저는 예는 했다 하지 않습니까? 아까 손님이 없어서. 그런데 아까처럼 어떤 데는 보면 또 10,000원짜리 이것도 있다 보면 이게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는가 이 좀 하여튼 아직 숙제를 저는 풀지 아니 못했어요. 우리가 그 상업적으로 그 원가에 들어가는 게 예를 들면은 집세라든지 종업원 인건비라든지 식재료비 뭐 나중에 세금 내는까지 다 내는 그 기본이잖아. 그리고 얼마를 책정해가지고 30% 나오면 외식은 뭐 최고로 50% 남고 기본이 30%인데 그 기준에 맞춰서 하면 그래도 좀 나아요. 그 가격에 맞추면요 폭리 개념이 별로 없어요. 옷은 300% 이상 받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건 업주의 생각 때문에 그런다는 이야기죠. 업주가 그냥 나는 뭐 육지 사람 오면 섬에서 이거 하니까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비싸게 받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자, 이제 저 얘기를 조금 바꿔볼게요. 정현님은 섬 태생이라 잘 알겠습니다. 혹시 한산도에서 비진도 갔다가 비진도에서 뭐 매물도 갔다가 그런 연계 프로그램 그런 배 있었습니까 옛날에? 없습니다. 없죠. 무조건 통영으로 들어왔다가 그렇죠. 나가고. 그 한 번은 가파도를 제주도 밑에 가파도를 예. 제주도 본섬이 있고 서귀포에서 가파도 마라도 이렇잖아요. 그 이제 서귀포에서 가파도로 왔어. 쭉 이제 마라도가 있잖아. 제 남단인데 그 아침에 이제 자고 일어났어. 이제 다음날 마라도를 가려면 어찌 가야 됩니까? 하니까 서귀포 들어갔다 다시 이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귀포에서 가파도 왔다가 자고 갔다가 내 이리가 마라도를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 야 이거 참 엉터리다. 가파도 온 정도 되면은 여유 있는 사람들은 내일 마라도 가고 하룻밤 더 자고 또 이리 올 수도 있는데 왜 그래야 되나 하니까 옛날에는 있었대요. 옛날에는 가파도에서 마라도 가는 게 있었는데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저절로 소멸됐다 그래. 이게 똑같은 현상인데 그래 그걸 제가 이제 그걸 강력하게 주장했지. 가파도 이거 시의원들이 잘 해야 된다. 이거는 무조건 복 살려봐라.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뭐 말하고 왔는데 통영도 욕지로 왔다가 도미도도 가고 도미도 왔다가 사는거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난 다리 넣는 것보다 그게 더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아니 나그 말이 안 돼요. 백길을 섬과 섬끼리 연결하지 않고 그래서 다리로만 연결한다는 그러면요 별벌 없습니다. 제가 한산도 여객선 야간 운항과 관련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해운 항만청에서 경남도 항만청을 이제 방문을 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다리를 놓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배를 띄워서 더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게 돈이 더 적게 든다. 당연하죠 그거요. 다리를 놓게 되면 유지 보수 비용은 그거는 천문학적으로 안 드느냐. 그런 돈보다는 차라리 배가 더 자주 왔다 갔다 하고 배를 띄우는 게 오히려 그 다리를 놓는 것보다 훨씬 작게 들고 오히려
주민들로부터 다리를 놔주라는 그런 생각을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올바른 정책이지 않느냐라고 그때 막 제가 조금 항변을 했던 생각이 심지어 이제 이런 생각까지도 해봤습니다. 이제 배가 이제 매물도 왔죠. 매물도 왔다가 매물도에서 좀 가까운 뭐 어느 섬이라고 뭐 학섬으로 왔다가 항림으로 왔다가 또 여기서 이렇게 용초로 갔다가 한산도로 갔다가 밑으로 가면 뭐 이리 해서 전기 노선이 있으면 섬을 다 도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틀에 막혔다 하면 그 노선이 확정이 되면은 이제 여행 가는 사람들 변하죠. 그 부분 의도가 되죠. 아니, 이 이야기만 하고 이 이야기가 지금요 섬주민의 생각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금 두 분 말씀이 왜 그러냐면 한산도 주민들은 다리 놔주는 거 원할까요? 배 자주하는 거는 원할까요? 이 이야기가 다른 거 그러니까 제3자가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섬 주민 그 당사자의 생각을 들어야죠. 그분은 거기서 사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섬과 섬들이 왜 본육지에 옵니까? 자기 섬 주민들의 생활 필수품이나 필요성, 생활에 필요한 게 본섬에 있어서, 본육지에 있어서 오는 거예요. 섬과 섬을 다니는 거는요, 사실은 관광객 수요가 대부분이고, 섬 주민은 옆에 섬 갈 일이 거의 없어요. 원래 함부로 안 가는 네, 안 갔다고요. 그렇겠죠. 자, 그게 그동안 섬과 섬이 단절되어 있었던 거는 떨어져 있고 또 내 자승, 내 배를 가지고 가고 싶으면 그 섬을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겠지. 만약에 여객선이 연결이 있다면은 오늘 이 집에 가고 친척들도 많이 살아요. 그 시집도 가고 그래요. 시집도 가고 그래요. 맞아. 그러면 저 집에 가고 들다 보고 싶은데 꼭 통영 왔다가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들 때문에 안 갔던. 금방은요. 심 선생님 말씀이 잘못된 건 맞는데 남해안에 있는 섬을 다 연결을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미친 짓은 안 할 거라고 보거든요. 중요한 섬은 연결하겠지. 가령 육지에 가까운 섬. 사랑지 장하도가 연결되고 그 뭐 한산도하고 육지는 거제 저구하고는 가까우니까 연결되고 이런 건 이해하는데 저 홍도 매물도까지 연결될까요? 그런 미친 짓은 안 할 거거든요. 저도 당연히 그건 그러니까 하는데. 그래서 그런 섬마저라도 전기선이 하루에 딱 두번 정해놓으면 뭐 기름 두 명이 타도 그냥 간다. 그렇게 명령 항로 같은 게 있다면 명령 항로 같은 개념으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계절이 되면은 그게 이제 재구시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남해안을 다니고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 불만이 없고 조금 오지에 있는 섬, 겨우 완전히 떨어져 있는 섬들도 우리한테는 다리는 안 놔줘도 그런 거는 뭐 좋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통영도 위원님 잘 아시지만은 여객선이 다니는 데는 주민이 사는데 여객선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장사도 같은 데는 원래 주민이 없잖아요. 그 사유지로 관광이니까 유람선이 다니고 그런 어떤 해상 교통 수단도 통영에서 나름대로 또 구분이 되어 있는 데는 있어요. 사랑도도 뭐 여기저기서 가다가 또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미수동에서 가는 건 요즘 안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통영이 섬이 진짜 우리나라의 두 번째로 많은 570개를 가지고 있는 섬인데 섬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안은 섬밖에 없으니까 부서가 전부 섬 조직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섬 부서도 굉장히 고도로 전문화된 우리가 들어보면 너무 고상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그렇게 미래지향적인 섬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통영시는 한 명 있는 걸로 알아요. 제가 조직들을 보니까 섬을 관리하고 행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지원 정책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게 통영의 뭐 교통이 됐든 뭐 섬이 됐든 그 장기적인 로드맵이 이제는 필요할 때가 됐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욕지도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욕지도에는 욕지 본섬하고 연화도, 노대, 또 수도, 아주 수도란다. 노대, 또 두미도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걸 사람들이
트레킹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럼 나도 그런데 뭐. 연화도 갔다가 욕지 전안봉 갔다가 또 노대로 가든지 두미도로 가든지 두미도로 그러니까 그래 가든지 되지. 두미도가 요새 또요. 그 예. 산을 많이 산을 통해 가지고 너무 뜨다 보니까 맞아. 많이 또 많이 간다. 가고 싶은 섬을 통해 가지고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그리 산행을 또 많이 하고 또 거기가 아시다시피 우리 통영에서는 최고 높은 산. 위력산보다 높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걸 연계를 해가지고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단 말이죠. 물론 연화도에서 욕지를 들어가는 거는 배편이들이 좀 예, 있어서 예, 가는데 여기에서 끊긴단 말이에요. 노대나 두미를 가려면 다시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저한테 되려 맞아요. 관광객들이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다니본 사람은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 아쉽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이제 그 명령 항로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그냥 가파도에서 만화도 못 가고 그냥 다시 서귀포 들어갔다 나가는데 그 기가 딱 차더라고. 통영도 마찬가지. 노대, 두미, 욕지는 그 같은 그 부속 도서가 묶어져 있는데 제가 연합까지 이야기한 대로 권정관 행정적으로 해놓고 어떤 그런 애로점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한 위원님이 좀 아주 타당성 절대 조사라든지 그런 뭔가 거는 해가지고 아니 그게 제가 또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이야기를 잠깐 저는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는 거는 저는 좀 수용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각종 요구나 아이디어나 복지사항이나 다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럼 돈은 하늘에 떨어집니까? 그럼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그걸 돌리는 거 아까 제주도 거도 말했죠. 시장의 원리에서 파산했다고. 아 그럼 어쩔 거예요? 그럼 세금으로 다 메꾸자고요. 여러분 세금 계속 올린다 그렇게 하면 그거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한상 같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야 그게 좀 타당성이 있고요. 지금 우리 통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큰 섬이라는 사랑 한산 욕지가요 주민이요 5,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다 빠져가지고. 자 그러면은 시행정에서 정해진 예산으로 시민 전체한테 복지나 뭐 아까처럼 SOC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이야기도 같이 나와야지 마치 환상적인 이야기만으로 우리 토론이 흘러가면 그건 바람직하죠. 그거는 그 잘못 생각했나 환상이라고 하면 안 되고 잘못 판단하는 거고 그 사실 이 섬에 사는 것은 뭐 요즘 흔히 하는 이야기가 영토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좀 더 예산을 더 지원해 준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자꾸 이게 예산의 문제로 파고들면은 그렇게 복구가 안 된다. 요거로 또 그럼 시내 사람들한테 그 많이 살고 있으니까 더 많이 주고 거기는 적게 주고 그럼 결국은 공도 정책을 쓰라는 이야기랑 마찬가지인데 그럼 그렇게 되면 해상영토는 어디 누가 지킬 것이냐 말이야. 제가 이 문제도 제가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면 네. 좋습니다. 그 논리도 제가 이제 이해는 됐습니다. 그러면요, 요즘 TV에 자연인 많이 나옵니다. 자연인. 한 사람이 산속에 저 깊은 데서 지 산대. 요 버스 안 들어오니까 노선 만들어줘. 그 사람도 영토를 지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냔 말이죠. 아, 그건 섬은 이제 아니, 그거는 자기가 좋아서 들어간 거고. 잠깐만요. 사람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데 섬 주민들은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에 태어나가지고 거기 계시는 분도 있고요. 자기가 자기 소신이다 하면서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있겠지. 들어 섞여 있겠죠.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그 산속에도요. 예전에 하전민이라 해가지고요. 다 있어요. 그래서 산 사람도 있고요. 좋아서 자연인은 제가 예를 들은 거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케이스가. 화전민이 그 무리를 지어서 사는 데는 이제 지금은 다 닦여 길이 들어가죠. 아닙니다. 근데 그게 규모 있는 데는 아까처럼 그렇겠죠. 아까 본섬처럼 규모 있는 데는 여객선이 아까처럼 가듯이 똑같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정책은 제가 좀 냉정한 차원에서 이제 그 뭐 통영이 섬이 두 번째로 많은데 국가 차원에서도
경남을 비롯해가지고 통영을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섬진흥원이 발족한 지가 지금 4년이 됐고 섬의 날 행사를 한 지가 6년이 됐어요. 이건 국가 차원에서 섬을 다시 보자는 뜻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통영이 어떤 섬 숫자도 많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름답고 자연이 좋은데 물론 지금 여수하고 통영이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뭐라 그런가 우리가 말하는 스케일도 달라졌고 규모도 달라졌고 시각이 달라졌는데 거기는 섬이 자기들 말로는 365개 이렇게 불려요. 천사처럼 1004개가 더 되는데도 천사하고 우리는 섬을 몇 개다 뭐 어쩌다 이런 거 자랑하는 것도 없고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쪽팔려서 두 번째라서 말 안 합니까? 경상남도에서 1등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여수는 엑스포는 뭐 지난 이야기고 세계 섬의 날 박람회를 내년에 해요. 근데 그거 시 예산 가지고는 못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우리 통영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섬이 두 번째 많은데. 근데 제가 항상 그런 거는 우리 이번에 다리 전형님 화백 도색한 것도 도 예산 받아냈잖아요. 통영시에서 예산 없어요. 위원님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일부입니다. 아니 그걸 떠나서 그러니까 하겠다는 발언을 그렇게 하시면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은 무슨 일이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차용을 하실 때는요 사실관계를 정확히 말씀하셔야지. 40억 중에 도에서 준 게 15억인가 아마 제가 그리 알고 있어요. 나머지 우리 10인데 아니 그러니까 저희 이야기는 도에서 25억 우리 15억인가 그런 줄 알았는데 숫자를 떠나서 하여튼 그게 비슷하게 들어가. 그러니까 그 대안을 세우고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섬 주민이 됐든 뭐 통영시가 됐든 미래 발전 방향을 뭐 선포도 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실천하는 노력들이 행정도 그렇고 시민도 그렇고 해야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다른 데서는 우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 자, 금방 보십시오. 우리가 통상 다리는 교통에만 충실한 그 기능만 갖고 있으면 되거든. 근데 그게 이제 다리에다 이제 뭘 이제 입혀서 그 다리를 뭐 자랑거리로 삼을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하듯이 금방도요. 최소한 욕지 당신들 뭐 많이 오니까 욕지 두미 노대는 연하 4개 섬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배를 띄우자 하고 하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배 한 척이 뭐 40억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40억 들여서 다리 색칠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틀림없이 권역별로 사랑도 주변에 수호도 사랑상하도 왔다 갔다 하는 거기서 뭐 그 고성까지도 갈 수 있는 또는 뭐 남일 삼천포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또 권역을 하나 배가 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뭐 기분 좋으면은 아니 그럴 바에야 사랑 갔다가 욕지도 왔다 갔다 하게 이렇게 만들자 할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죠?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굳이 뭐 오지까지 자연인처럼 산에 있는 것도 나다락하면 한 사람도 나다락하면 나도 그냥 이렇게 말말이 없는데 그건 지가 좋아서 들어갔고 여기 지금 사랑도니 욕조의 섬주민들은 대대로 그냥 뭐 그렇게 살아오는 섬에 태어난 죄밖에 없는데 더 좋아서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있으면서 요구하는 걸 갖다 제가 들었거든요. 들어있겠죠. 들어있는데 아니 요구까지 한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지금 전국에 그런 사람이 지방자치제를 틈타서 그렇게 요구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당장 보면 고성에도 저 외지 사람들이 산 밑에 들어와서 7, 8명 집 짓고 살면서 도로 내달라고 그래서 도로 내주더라고요. 근데 참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자 이제 또 자칫하다 또 싸우겠다. 이제 통영섬이 이제 우리 통영섬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고 자기 자신의 이제 바람을 한번 말씀하시고 섬 이야기를 이제 오늘 마쳤으면 합니다. 특별하게 하신 말씀 있습니까? 없으면 우리 통영섬은 그래도 이러면 좋겠어 이렇게 해서. 아니 저는 사실은 제가 큰 섬 3개를 갔는데 간 목적은 딱 한 개예요. 섬 주민들이 좀 소득이 높아지는 방법이 뭘까를 보려고 갔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답을 못 찾았어요. 전 제가 능력이 잡쳐서 그런지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지 뭐 관광객 들어오나 뭐 그거 사실은 좀 추상적이고요. 그 어렵더라고. 사실은 욕지도는 가보니까 그 진짜 고구마 밭은 와 너무 경사 심해가지고 그 이 노령화된 그분들이 하기에는 정말 한계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 한산도는 아예 또 보니까 섬은 좀 만만해요. 욕지하고 사랑은 섬이 좀 뾰족한데 한산은 좀 만만해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아예 고구마는 좀 쉽게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 사랑도는 가니까는 아까처럼 관광객이 주로 등산하러 오는데 그분들이 거의 하루 만에 오고 하루 만에 가신대요. 무박이에요. 맞아요. 네, 무박이래요. 사람들 다 근데 거의 다 실제 자기들 소득 보전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은 그래 보여요. 제가 봐도. 네. 그래서 섬 세계를 제 돌아보면서도 죄송합니다. 제 능력이 합쳐가지고 뼈족수를 못 찾았어요. 어저께 안 그래도 그 욕지 관광진흥협회장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욕지도 갔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욕지도에서도 아침을 팔아라. 밤을 팔지 말고 아침을 팔아라.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런 좋은 풍경을 우리 욕지도에서만 볼 수 있다. 아침을 팔아 주십시오라고 제가 저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이야기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이제 트렌드를 자꾸 뭐 밤의 아름다운 도시 이런 것보다도 저는 제가 새벽에 나가서 우리 지역을 돌아보면서 이런 아침을 볼 수 있다는 게 저로서는 너무 큰 홍보이다. 이런 아침을 안 보고 밤새도록 와서 통영에 와가지고 자시고 그냥 우리 흔히 말로 막 퍼먹고 아침 해가 중천에 뜨도록 있는 이게 과연 이 통영을 제대로 즐긴다고 할까? 단지 그러면서 차를 타고 저 산양 일주도로 한번 싹 돌고 나면 와가지고 아유 통영 한 바퀴 돌고 갔다. 그 사람들한테 나 통영 한 7번 왔다 한 사람들한테 통영을 이야기하면은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와서 통영을 즐기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이런 통영을 좀 아침을 팔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좀 바꿔서 통영의 뷰 포인트, 새벽 뷰 포인트를 챙겨서 우리가 홍보를 하면은 조금 더 멋있지 않을까. 그럼 오늘 섬 이야기니까 섬마다 아침을 팔도록 하자. 제가 이제 그 위원님 말씀 잘하셨는데 누가 오너가 되나 지도자가 되나에 따라서 완전 달라요. 그건 확실합니다. 이 남이섬 말씀드릴게요. 지금 새벽을 판다 그러셨잖아요. 그럼 1박 해야 됩니다. 그 남이섬이 망한 직전에 갔어요. 그 유명한 남이섬이 그 대표이사 사장이 봉급 안 받고 갔어요. 내가 살릴 테니까. 그러니까 호텔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무도 안 오는데 요즘 뷰가 바다가 보여야 자주 나도 그래요. 70 넘은 나도. 근데 누가 그 자러 오겠어요 남이섬 호텔에. 그 주저앉을판인데 그 대표에서 새로 가가지고 섬에 버린 유리병을 전부 인테리어 했었어요. 홍대 출신이에요. 감각이 있는 분이죠. 그래가지고 아이디어를 고민한 거예요. 여기 1박 하려면 호텔이 되려고 그러면은 자야 된다. 뭐가 좋냐? 북한강 남한강에서 내려오는 아침 물안개를 보게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물안개는 새벽 아니면 볼 수가 없어요. 1박 안 하면 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호텔 예약이 1년 내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진 700 몇 개 섬이 나름대로 큰 섬들을 좀 특화시키면은 하루 먹게 할 수도 있고 아까 가격 문제는 사람 오면 또 아까 박리담의 말씀 낮출 수도 있고 정책적으로 그런 면에서 섬을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항상 저는 이야기인데 고민하면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 남해가 관광이 잘 되는 이유는 관광이 민간이 합니다. 공무원이 안 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위원님도. 자, 두 분 또 하실 말씀 마지막. 지역구가 섬을 두고 있는 만큼 고민이 많이 깊어집니다. 우리 한산도만 하더라도 매년 50명에서 60명의 그 노령 인구들이 돌아가시고, 네, 소멸되죠. 네, 돌아가시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새로운 인구 유입이 되느냐? 그는 거의 안 되다시피 하다 보니 결국은 10년 뒤에는 동네 사람이 없이 사는 동네도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특히나 제가 그 한산도 죽도 출신인데 주민등록상에는 60 몇 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섬에 살고 계신 분은 30 몇 분밖에 안 돼요. 그분들이 다 80대 노령 인구들. 그분들이 앞으로 길어봤자 10년입니다. 10년 지나고 나면 거의 돌아가시고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걸 누가 커버를 해줄 수 있느냐? 커버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 시나 행정에서 정책적으로 한번 더 깊이 고민해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도 더 고민하고 공부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시민 여러분, 우리 통영섬이 이대로 이렇게 뭐 주저앉아서 회생불능이 되도록 이렇게 버려두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총명하신 분들도 많고 또 시민들 의지도 또 통영섬이 살아야 통영 육무도 산다는 그런 생각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중지를 모아서 우리 섬도 무태서도 같이 이렇게 성장 발전하도록 그렇게 한번 신경 쓰도록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청도 섬에 대한 예산 지원을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물리적으로는 많이 좋아하는 선착장을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예. 토건업에다가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한다. 알아요, 그것도. 그게 물량도 가시적인 효과가 그거밖에 안 나니까. 배는 매책 없는데 그 물량장을 갖다 그게 알아요, 세멘트를 발라가지고. 아니 나는 그 이야기 참 잘했는데 그런 이야기까지 못하게. 내가 지금 제일 궁금한 게 섬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통영시 요 안에도 아니 어촌 마을에 어민들 나이가 들어서 배가 안 나가요. 어로 활동을 안 해요. 근데 물량장 공사를 왜 그리 많이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뭔데? 이유가 주민들의 요구가